이용구 차관이라는 변수. 논란은 과연 차관이 공정하느냐?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 총장 측, 이용구 차관, 조국 일가 수사에 반대하고 최근 텔레그램 논란 등을 봤을 때 정치적 색채가 너무 짙어 조만간 기피 신청할 것이다. 징계위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윤 총장 측에서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 신청할 거다. 윤 총장이 출석할지 여부는 모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윤 총장 측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이용구 차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하겠다. 하나의 변수가 됩니까? 징계에 앞두고? 조금 전에 손정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오히려 이용구 차관이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지금 징계위에 오르는 과정,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감찰의 내용들 그리고 감찰의 과정들 그리고 징계에 청구하는 과정들이 다 문제가 있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징계위 자체를 여는 거가 굉장히 좀 큰 무리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징계를 10일 내 예정해 놨고 그리고 그 자체를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여권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지금 이용구 차관 임명해서 그 미션을 맡긴 건데 지금 어떻게든 텔레그램에서 실제 자신이 없는 쪽이다라고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규정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징계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사무실 제공도 아까 얘기했지만 논란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중요했던 게 처음 이제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됐지만 지금 물론 이제 이용구 차관 얘기한 것처럼 원전 1호기 월성 1호기 수사 자체가 징계 청구권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이 수사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징계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직무 배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전지검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린 그날 바로 윤 총장이 징계 청구되고 직무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자체가 이해 충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런 논란이 같이 가중되면 결국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 신청 주장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징계위에 또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크게 세 가지 수두룩. 징계위가 부당하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한 거. 윤 총장이 지난번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것은 윤 총장이 이겼죠. 그래서 총장직에 복귀를 했는데 징계위도 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윤 총장 입장. 인용된다면 징계위 무산, 기각된다면 징계위는 진행. 자,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이에 맞서는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법원에서 윤 총장을 복귀시킨 것과 관련해서 그거에 승복할 수 없다라며 불복, 항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추 장관의 항고가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자, 그 가능성도 한번 여쭤보겠고요. 검사 징계위가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을 총장이 하고 수용하면 징계위는 또 연기. 기각되면 그냥 이용구 차관 참석하고 징계위 강행. 변수가 많네요. 저게 참 근데 법원 측지 항고가 재밌는 게요. 가운데 거. 윤 총장이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적에 그때 검찰 측 법무부 측 대변의 논리가 이거 어차피 4일날 징계위에서 결판 나는데 이틀 3일 있으면 하는 건데 법익 자체가 없다. 그때 우리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이후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내일 모레 나니까 기각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은 법무부의 논리는 10일날 징계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7일, 오늘 7일이네. 7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나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있는 징계위가. 그러면 저거를 하나 마냐, 왜 하냐라고 또 이제 반박이 가능한데 참 이러다 보니까 서로 스탠스하고 논리가 꼬여가지고 애초에 이게 누구 주장이었는지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쪽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검사 개인에 대한 이런 거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 독립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원래 윤 총장은 검찰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위계를. 그냥 서로 지금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다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추 장관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를 했는데 추 장관은 앞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능성 여부도 좀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추 장관과 법원 당시 판사의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 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자꾸 총장에 대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해는 안 된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당시 윤 총장을 직무 배제했을 때 당시 발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추 장관이 제기한 항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가처분 결정문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복할 수밖에 없죠. 확정시키기가 어려운 취지이기 때문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보는데 상급심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심 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거든요. 절차적 하자는 본안으로 가더라도 취소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하자가 치유됐다라는 새로운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즉시항고는 오히려 징계위 결정 날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했다라는 것은 이 결정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상징적 조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며칠 전에 장관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 개각에서 김현미 장관 등등은 교체가 됐는데 추 장관은 살아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추 장관은 교체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밝힌 건데, 징계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차관도 이틀 만에 임명한 것도 대통령의 이른바 작품인데,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 논란이 되는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초고속으로 임명해서 징계를 강행한 것, 이 모두가 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분명한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난주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을 개각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틀 만에 이용구 법무차관을, 이 이용구 법무차관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수사에 대한 변호인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혹여 텔레그램 대화에서 보듯이 이 이전에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의 비선 조직으로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이렇게 강행한 것은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걷어내자, 솎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의견에 상당히 많이 동조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견이었습니다.